자,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에 대한 이제 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편제편 첫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편제는 겁제의 정제다. 겁제를 도와준다. 이런 편제가 큰 부자가 되는 과정. 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안 보신 분은 좀 검색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시리즈식으로 좀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편제를 이제 원리적인 원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사주 공부 좀 하신 분은 좀 재밌게 볼 수 있고요.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편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약간 이제 미리서, 이렇게 주제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 무토일간, 기토일간이 편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제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토일간, 기토일간 편제 사업을 하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내용 순서는 중국의 이제 식간론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법, 이제 음양권 이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가 무토일간 편제에 대한 건데, 무토일간 편제는 뭐죠? 임수죠, 임수. 임수를 만나면 중국 식간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이제 미리 적어놨습니다. 삼명수수. 삼명 몇 산자에 밝으며 물수 빼어날 수. 이렇게. 삼명수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죠. 이걸 직역을 하면요. 직역을 하면 산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걸 또 의역을 해보면, 두뇌가 우수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식간론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토하고 임수 관계를 아주 좀 좋게, 좀 그럴싸하게 해석을 해놔서 그냥 뭐 좋아 보이기만 하죠. 아무튼 그런데 무토가 임수를 만나는 해석을 보면 일단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으로 하나로 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로 규정해서 정답처럼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토를 뭐라고 해요? 무토를 산이라고 했죠. 산. 그렇죠. 삼명수수에서 산이라고 본 거, 무토를. 산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토 본질은 산이 아닙니다. 산이 아닙니다. 무토 본질은 뭐예요? 무토는 대지다, 대지. 무토는 무토는 그래서 생명체가 자라고 성장하는 터전이죠, 터전. 그래서 무토 대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품과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무토를 산으로 봤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산이냐라는 거죠. 산으로 봤다면 이건 한마디로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쓸모 있는 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라든지 뭐 과일나무라든지 이런 걸 경작할 수 있는 산이죠. 계절적으로는 봄과 여름의 무토가 바로 이런 거죠. 봄과 여름의 무토가.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무토를 히말라야 눈 덮인 산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계곡물이 흐르는 삼명수수산으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라 변질된 무토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어떤 때냐면
가을, 겨울의 무토다라는 거죠. 가을, 겨울의 이 삼명수, 그러니까 가을, 겨울의 무토. 그래야 삼명수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고, 뭐 생명체 산속에 무슨 저기가 무슨 노루나 사슴 뭐 있다고 얘기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일단 히말라야산은 생명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독수리 있지 않냐 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고. 생명체가 전혀 벌어진 땅채로 있는 자연 그대로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토를 산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이런 가을, 겨울 산에 임수를 만난다. 이런 가을, 겨울 산에 임수를 만난다. 이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히말라야 눈 덮인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토가 임수를 만나는 것은 무토 자신이 정체성을 상실한 걸 말하는 건데, 이것을 두고 삼명수수다. 두뇌가 우수해서 크게 성공한다. 이런 해석은 너무도 극단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해석이죠. 물론 이런 경우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모든 일간이 어떤 조합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단지 가능성이 희박해서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은 사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 뭐죠? 사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가 뭐죠? 이헐령, 비헐령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해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주는 정확하고 적합한 물상 대입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물상 대입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자연법. 음양권 이론이다. 식간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음양권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법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뭐 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무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라고 했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기르고 키우는 엄마 품과 같은 곳이 바로 무토라고 했고, 이런 무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뭐예요? 병화. 태양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물이죠, 물. 그 물은 임수가 아니라 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계수하고 합이 되는 거죠. 무토가 계수를 만나서 대지의 젖줄과 같은 생명수가 되는 거고, 을목 새싹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무토와의 조합은 임수가 아니라 계수가 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언급하자면, 그렇다고 무토가 임수를 만나면 망가진 사주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서로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이 말은 또 뭐 그만큼의 체력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지만, 만약 이를 극복했다면 극복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극복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듯이 계수를 만난 것보다 월등하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무토에게 임수는 십성으로 편제니까 설명한 이론을 근거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무토일간이 임수 편제를 삼는 일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볼 수도 있죠. 병화일간이 경금을 편지 삼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 바로 이전에 병화일간 할 때 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편재라는 것은 원래 남의 재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가 필요하죠. 또 이런 조건과 절차를 갖췄다 하더라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이게 편재인데, 이런 편재 고통을 고스란히 갖춘 것이 바로 무토일간이 임수를 보는 편재다 이거죠. 그래서 무토일간이 임수 편재를 써서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사업가 중에서 거상이 되는 거죠. 최소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무토일간은 쉬운 사업은 모두 망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요? 임수를 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사업이라도 경금 식신을 쓰는 사업을 하면 임수보다 월등하게 쉬우면서 임수만큼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경금을 쓰는 사업 종류가 뭐냐?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로 뭐예요? 식품이죠. 식품 제조, 유통, 이런 사업을 하면 대박입니다. 큰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죠. 아무튼 지금까지 무토일간 편재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기토도 해야 되니까 바로 이어서 기토일간 편재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으로 넘어갔는데, 자, 기토일간의 편재는 뭐죠? 기토일간 편재는 개수죠, 개수. 기토에게 개수가 이제 편재죠. 근데 이제 이 기토가 개수를 만났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미리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옥토위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옥토위생, 구수록자, 흑토, 할위, 날생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걸 직역을 해보면 옥토가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옥토가 더욱더 옥토가 더욱더 생기, 날생, 생기와 활기, 그러니까 생기랑 활기랑 비슷한 거, 생기, 활기를 찾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옥자가 구술옥자니까 이제 기름진 땅, 옥토가 이제 기름진 땅을 얘기하죠. 기름진 땅에 개수는 이제 이슬비가 내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걸 이제 지의역을 하면요, 기토일간이 개수를 만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 식간론에서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상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과연 맞을까? 자,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기토를 옥토로 봤고요. 그렇죠? 옥토라고 했고요. 그리고 개수를 이슬비, 단비로 봤죠. 그래서 개수 단비가 기토, 옥토를 더욱더 생기 있게 만든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 기토에 대해서 보면, 기토는 식물을 성장시키는 옥토가 아니죠. 식물을 성장시키는 옥토는 뭐예요? 무토입니다, 무토. 무토가 식물을 성장시켜요. 여기서 대부분 무슨 소리냐. 기토가 옥토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초보 때 그랬으니까. 모든 책이라든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모두 다 이렇게 검색되니까 기토가 옥토고 무토가 큰 산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100%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의문점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공감하기 좀 어렵겠죠.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옳은 건 옳은 거니까 제가 있는 진실 그대로 말하면, 기토는 이면토가 뭐냐면요, 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크입니다. 이면토 소크. 이 이면토 소크기 정화, 복사열하고 한 몸이 돼서 화토 동궁이 되고요. 땅 속에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땅 속의 생명체를 보호해서 봄을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토라는 거죠. 믿음이 가시나요?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토의 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옥토우미는 봄과 여름에 지상에서 식물이 자라는 토양으로 해석했으니까 기토가 아니라는 거죠. 무토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계수물상대입은 별 문제가 없죠. 계수물상대입은 계수를 옥토에 생기를 넣어주는 이슬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해석이죠. 계수는 봄과 여름에 뭐예요? 공기 중에 수분이고요. 수분. 내리는 비가 되고 또 식물이나 동물의 자양분이 계수니까 여기서 계수하고 상생하는 것은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십간론에서 말하고 있는 옥토위생은 완벽한 허구가 되는 거죠. 허구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서 사주에 응용하는 것은 끊임없는 오류를 범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토일간에게 계수가 편제가 되죠? 편제, 그죠? 편제. 자, 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무토일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언급을 해보면, 기토일간은 이거 딱 따서 볼 수도 있으니까, 잠깐 언급을 할게요. 자, 편제는 음양이 같죠? 같아서 서로 밀어내는 기운이기 때문에, 남의 돈이 되는 거고, 공공재산이 되는 거고, 시장이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편제 재물의 형태가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기회에 불과한 것이 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불리한 관계가 편제고요. 그게 계수가 되니까 계수는 무토도 겁제하고 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수 편제를 꿈꾸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도전이다라는 거죠. 기토일간이 계수 편제를 꿈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에 희생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기토일간은 은행 돈이나 남의 돈을 이용해서 배짱 좋게 큰 사업가를 꿈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면 또 기토일간은 사업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냐. 사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신금. 이 신금, 이 식신이죠. 식신을 이용하는 사업은 괜찮다. 그러면 신금이 식신이면 신금 식신을 쓰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사업이냐? 전자제품이라든지 반도체, 고부가 가치의 건강식품, 아니면 식품 사업, 식품 유통 사업 이런 거죠. 이런 사업에 집중하면 알맹이가 있는 사업가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자신이 어떤 걸 써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올바른 선택이 어떤 거예요? 시간과 비용도 줄이고 좀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토일간이 개수 편제가 좋다고 말하는 잘못된 해석에 이끌려서 그대로 실행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기토일간이 개수를 만나는 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